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물렸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단 2곳뿐이고 이들 중 한 곳은 재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선정 절차에 문제가 발견돼서 역시 채택 무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학사에 검정 승인을 내준 교육부의 노력은 이렇게 현장의 거부로 빛이 발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채택을 철회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별일을 다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교육부가 교과서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채택 과정에도 외압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예. 철회 부분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예, 지금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개 학교가 채택을 했다가 철회했다고 합니다. 네. 그 20개 학교에 한해서 특별조사를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없고요. 네. 교육부에서도 이런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특별 감사라고 보도한 것도 있고 특별 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더군요.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기자 특별 감사를 얘기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감사 같은 경우에 보통 아주 무거운 주제에 장기간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특별 조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단기간 조사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강도는 감사보다 조사가 덜하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네. 말씀대로 교학서 교과서 철회한 곳 20여 곳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미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사이에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오늘 11시에 아마 청사에서 네. 차관이 합동 브리핑, 즉 조사 결과 20개 학교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11시에 공식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적어도 한두 개 학교 정도 네. 문제를 삼을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외압이 있었다고 교육부가 판단했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애초에 저희들이 20개 학교를 특정하여서 방문한 거는 아마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다시 강요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냐. 교육부가 네. 외압을 위해서 또 다른 외압을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고 사실 의구심을 보냈거든요. 네. 사실 그것이 만약에 한두 개 학교가 다시 교학사 채택 철회 자체를 또 철회한다고 하면 네. 그런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채택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 경기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 예. 여기는 아직 개교된 곳이 아니죠. 예, 지금 국방부 출자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네.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군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게 되는 학교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경북의 청송여고 이렇게 두 곳만 남은 거죠? 예,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20개 학교 중에는 두 학교만 남아 있고요. 네. 한민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설립팀이 임의적으로 사실 교과서를 선정한 건데, 네. 지금 학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임용된 역사교사 1명과 네. 인근의 다른 역사교사 2명, 최소 3명 이상이 다시 교과서 선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사장, 즉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네. 이분은 좀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2월 중순까지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2월 중순이면 바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게요. 답변도 450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인쇄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상
교학사 선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의 시기를 좀 넘겨보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추정이 됩니다. 예, 논란 시기를 좀 늦춰서 시간 벌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꼼수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가 여러 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만약에 뭐 한두 곳 정도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교과서를 찍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시.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 채택률이 매우 저조한 교과서가 뭐 역사든 아니면 다른 교과든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뭐 뚜렷하게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네. 이렇게 미비하게 선택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교학사는 뭐 한 학교라도 선택해도 인쇄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한 학교도 아마 인쇄를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다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지금 뭐 청성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네. 청성고도 지금 박 교장님 그 담당 교장은 절차를 다 지켰다,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네. 개최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조차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어제 항의 전화를 이제 학교장과 통화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학교장은 처음에는 절차를 지켰다고 하다가 한 발 물러서서 학교 운영위를 개최했으나 성원이 미달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이 회의조차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다시 이제 회의 미개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서 선정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네. 그게 딱 어디 규정돼 있는 겁니까? 교과서 채택 절차가? 예, 지금 뭐 거민정 교과서 도서 선정 매뉴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용 도서 선정 규정 법률로도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교과협의회라는 거는 이제 그 담당 교과 선생님들의 협의회인데요. 네. 쉽게 하면 역사교사 협의회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교과서 선정의 1차 주체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과협의회에서 후보 교과서 종류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예, 3순위까지 1, 2, 3순위를 매겨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그 담당 선생님들이 올린 1순위를 심의를 하고, 학교장도 그 학교 운영위원회 결과에 존중해서 1순위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담당 교과 선생님이 올린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이거 절차상 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뒤집을 경우에는 학교장 예를 들면 3순위가 마음에 드는데 그 1순위를 학교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뒤바꾸려면 교육청에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부담을 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개 학교 운영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 동우여고였던가요? 거기가 세 가지를 올렸는데 3순위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결국 처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애초에 이제 교학사도 순위 바깥에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워낙 간곡하게 순위에 3순위라도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 담당 역사 선생님들은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3순위 이렇게 올렸는데 설마 그것이 이제 선택거라고는 의심은 되었지만 확신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교장 선생님의 의지대로 3순위가 최종 통과가 되었던 것이죠. 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교과협의회 선생님들이 후보를 추천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순위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 심의해서 결국 학교가 공식 채택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절차가 이제 다 완료된 거잖아요? 대부분.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도서선정 매뉴얼에도 재심의는 가능합니다. 근데 재심의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17개 이미
채택 철회를 공식적으로 얘기한 학교들 같은 경우도 네. 다시 교과 협의회와 학교 운영회와 학교장의 최종 선택 이런 절차를 그대로 밟은 과정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교육부가 오늘 뭐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세를 바꾸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특별조사의 목표 자체가 애초에 이제 외압 의혹인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외압과 교육부가 생각하는 외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외압은 이미 이제 교사들 양심 선언에서도 드러났고, 네. 학교장이나 이사장이 실질적인 관여를 통해서 교사들의 자율적인 어떤 교과 선택을 방해했던 네. 과정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것이 외압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외압이라고 하면. 근데 네. 교육부에서는 이 채택을 뒤집은 이유가 아마 외부 단체에 의해서 뒤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만 갖고 실체적 외압은 외면한 채 이런 허상에 불과한 외압을 조사하러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미 17개 학교 대부분들이 외부 단체에 의해서 그 철회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비판하고 반발에 의해서 철회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외압의 여지들을 좀 찾아내고자 이번 특별조사를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교육부가 뭐 실질적으로 채택 학교를 늘려봐야 뭐 몇 곳이나 늘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채택률을 높이기보다는 전교조를 외압의 배후로 지목해서 공격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예, 뭐 그런 이야기는 지금 뭐 새누리당 몇 인사들이 예. 이번 이제 교과 채택 철회에 대해 되게 당혹스러워하면서 한편 이런 채택 철회 배경에 전교조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교조 테러라는 표현으로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이런 전교조를 주목해서 이렇게 비난했던 거는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교학사 이제 부실 검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에 대한 그 반대 역할을 분명히 전교조도 한 역할을 했었죠. 당연히 현장 교사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적절한 교과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체를 이제 외압으로 규정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아마 끊임없는 부실 검정과 특혜 검정 이 혼란 상황을 이끌었던 그 핵심 주체는 교육부와 현재 이제 보수 정치권인데 그 책임의 화살을 결국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한 거고, 네.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해왔던 정교조의 그 화살을, 책임의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 발언, 그 전교조 테러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뭐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저희들 너무 악의적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대변인 하병수 선생님이었습니다.